성함 정인수. 번호는 어디세요? 영성 영성 정씨. 정씨 못 들어봐요. 아버님 전화 어떻게 되세요? 정용갑. 정영갑. 갑. 예. 어머니는 강순례. 강순례. 도자기 관련된 단체에 활동하시고 지금 뭐 저 소소한 지역계 저 젊은 친구들 무한분척협회라든가. 예, 무한분척 분척협회. 전 회장이신가요? 그 옛날에 초창기 회장이에요. 초대 회장이시고 조일신문이라고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에 들어갔거든. 예. 그 시대에 그렇게 들어가기 힘들었는데 이제 별로 예. 바로 취업을 한 거야 그쪽으로. 예. 내가 3대 지국장하고 같이 있었거든. 지국장도. 예. 도자기 전문 취재로 일본에서 와가지고 나하고 같이 이제 그 일본 본사 기자들하고 이제 일본에서 한국에 취재로 온 거죠. 그쵸. 예. 각 나라에서 한 사람은 한국에 그 유명인을 아는데 지순택 씨라고 그분을 일주일 동안 취재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처음 만들 때서부터 그 완전 구워서 나올 때까지. 지순택 씨는 어떤 분이세요? 그 이제 도자기 하시는 분인데 그때 당시 이제 경기도 이천에서는 저 규모가 제일 컸지. 그러니까 원래는 안동호 씨로 백제 하시는 분을 그거 취재하기로 했는데 이분이 외국 출장 오는 거야. 그리고 운 좋게 지순택 선생님에게 하면서 우리나라 도자기 업계가 갑자기 그때서부터 막 그게 전 세계 지구의 시민이라고 전체 면에 문화면 이면 통째로 그 사람은 뭐냐 그래갖고 우리나라 도자기 업계가 그때서부터 이렇게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우연히 가다가 나는 그때 이제 그거 인연이 돼서 그렇게 된 거지. 또 그때 취직한 것이 보니까 서울에서 이제 내가 원래 꽃하고 나무 같은 걸 좋아했는데 서울 생활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도자기하고 그거 그런 거 전원 생활이 맞아가지고 나 시골 가서 나를 살아야겠다. 그래갖고 내가 그때 맨 처음부터 전공은 아니었지. 그 대신 이제 박물관이나 맨 처음에는 이제 내가 한 것이 백자를 맨 처음에 배워서 안동원 선생한테 처음에 사실 입문은 그랬는데 이제 백자는 박물관가나 만들어도 만나 그 형태가 그 형태고 변화가 없는 거야. 근데 나는 분청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제일 도자기 하면서 하고 싶었던 거는 이 그릇 속에다 나를 담는 거였었거든. 나의 마음과 혼을 담는 걸 하고 싶었는데 그 백자나 청자는 겉에 보이는 모습뿐이 없잖아. 내면에 그런 게 없어. 근데 이제 분청사기야말로 나의 모든 모습을 그 안에다 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분청사기를 하게 됐다는 것을 하게 된 거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내가 이제 일본 신문사에 있어서 그러지만 일본을 내가 자주 많이 가봤는데 예를 들어서 강림 그러면 청자, 그리고 뭐 백자 그러면 이천, 그리고 이제 분청하면 무안.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지역 것을 도쿄에서 도쿄 이게 아니에요. 그 지역마다 독특한 게 있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다른 데서 가면 만들 수 있지만 전통성을 인정 못 받는. 그렇죠. 그래서 이왕이면 분청을 할 바에는 분청의 본고향으로 가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을이 내가 이제 그 몽탄에 하게 된 게 350년 전서부터 그때 당시만 해도 옹기 작업장이 5군데나 있었어요. 그랬죠. 5군데 있었고 장작 가마가 2개 있었고 마을이 20일 가온가 있었는데 전체가 옹기만 생업을 했어요. 남편은 만들고 바깥 여성분들은 옹기 2부 지고 해가지고 반나게 갖다 내가 파는 건 역할 분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내가 거기 전라도를 이쪽 무안집을 싹 돌았지. 하기 전에 돌아봤더니 여기다 현재까지 그때까지 하고. 그때가 몇 년도입니까? 1900 내가 처음 나 74년도 여기 들어. 그거 내가 73년도인가 74년도서부터 이제 답사를 시작해가지고 어디로 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75년도 정식 가만한 졌지만 실시장으로는 74년도서부터 저거 한 거죠. 75년에 가마를 진 거는 그거고 이제 돌아보고 거기에 선택하기까지는 그래서 한 거고 또 한 가지 그때까지만 해도 뭐냐면 거기가 석정포거든. 그 몽강이 석정포인데 그때 그 황토돛담배에다 옮겨 실어가는 모습이 그런 것이 너무나 아직도 이게 살아있구나 여기는.
예. 그런 것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그런 풍경이 그때까지만 해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여쭤봐야 돼서 1972년에 야사이시면 서울 지부 들어가셨고 그러면 이제 백자를 안동호 선생님한테 접한 게 몇 년도인가요? 그때 그 지순택 씨 그거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몇 년도 73년도 이제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지순택 씨가 1972년이었고 그때는 지순택 씨한테 입문한 건 아니었었고 아니 입문 취재를 간 거고 취재가 거고 안동호 그리고 선생님 이제 사사는 도자기는 예. 이제 거기서부터 가가지고 이제 사사라지만 배우러 다닌 거지 흥미가 있어서 그냥 보고 예. 그래서 안동호 선생님한테 74년에 이제 배우기 시작하셨고 그때 무한의 이제 답사 73년도 73년 거기도 73년도일 거예요. 그리고 무한 답사를 74년에 오셔서 75년에 이제 가마를 짓고 뭐 그때 이름은 뭐로 지었어요? 몽평 똑같이 몽평이고 그리고 그 당시 서정폭으로 옹기식으로 예, 이런 곳이었다.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이쪽에 도자기 가마들이 있었나요? 전남에는 예, 나 혼자 최초였죠 전통 가마로서. 전통 가마. 그리고 광주에 조기정 선생님 거 있었는데 거긴 청자고.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광주 전남이고 전남이라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광주권에 작업 가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남에서 최초지 그렇죠. 강진도 없었나요? 그때 당시는 75년도는 없었어. 예. 75년에 선생님이 이제 첫 가마 광주의 이제 조기정 선생님. 예. 광주 전남 통틀어서 조기정 선생님 나보다 좀 앞서고 예. 거기는 광주고 전남에서는 제2호지.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예. 도자기 교육 과정을 한번 말씀드리면 어떻게 그 도자기 스승은 우리가 보통 이 사람이 내 스승이야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가 내가 이제 운 좋게 예. 청담 선생님. 청담 거기 한창문 선생님이라고 한창문 선생님. 몇 년도에? 그때 오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청담 선생님 분청사기를 지정한 사람이에요. 네. 백자로 쭉 하다가 네.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한 1년 반 내지 그 정도 계시면서 나한테 이제 그 전통 가마를 여러 가지 기법, 옛날 전통 기법을 전수해 준 거야. 그때가 몇 년도인지 대충. 분이 이게 우리나라에서 분청사기 정통으로 예를 들어서 이 가도가 조선시대 때 관원 분홍군 여기서부터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 딱 한 사람뿐이 없어 사실은. 조선시대 분원관료 장인 한영석 선생님의 그 3대 손이시군요. 한상준 선생님이. 그리고 이제 지금 선생님 5대째 그 한교 여기가 이제 이쪽으로 한시로 쭉 내려오다가 아버지가 우리 집에 와서 있으면서 내가 정식으로 여기 이제 이때 제자가 이 사람 제자는 나 하나뿐이 없어.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흥동구라는 친구는 내 밑에 나 밑에 직계 제자지. 우리나라 다학의 최고 대학교인데 그래갖고 이때서부터 처음으로 이제 그 외부 제자는 내가 제1호야. 직계로만 내려다가. 그다음 양동 선생이 그다음에 나 밑에 내 제자죠. 예. 그러면 그 청담 선생님한테 이제 교육받은 얘기 잠깐 해주시면 뭐 어떤 걸 배우셨는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점토 흙을 다루는 방법. 점토로 흙 그리고 가로 여기가 점토라고 그러는데 이게 점토의 구별 방법. 점토 구별 그리고 성질, 점토의 성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불 때는 방법. 장작 불 때는 방법. 그래서 그런 거를 지도해 주셨어요. 많이 배웠지 그래서. 그러면 그 한창문 선생님은 한상준 선생님은 그 분청을 하시는 건가요? 우리나라 최초로 쭉 백자를 해오다가 그때 당시 70년대 말이야. 그때 최초로 우리나라 분청사기 이분이 하고 이 분청사기 전시를 최초로 연 사람이야. 그러면 이분 태토를 뭘 쓰시는 거예요? 그 분청사기 톱을 또 이제 그 경기도 이천에서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흙을 많이 이제 거기 흙을 갖다 분청 여기 흙하고 비슷한 걸 찾아서 했는데 여기 내려와서 놀린 게 너무나 이 전라도 지방은 점토나 이런 게 너무 적어서 깜짝 놀란 거야. 어떤 보고라는 얘기지. 그럼 스승님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요소는 도자기 분청의 철학적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나는 분청을 하게 된 원인 자체가 예. 이게 그 겉모습만 보여주는 도자기는 싫은 거예요. 예. 그냥 그 정말 이 속에다 나의 마음을 어떤 마음인지는 확실히 뭐 저건 내가 뭐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뭐 보통 사람이지만 이 보통의 마음이라도 흙 속에 담고 싶어가지고 그 철학이라면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나의 마음이라는 것은 아주 무슨 뭐 화려하고 멋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서민적이면서도 소탈하면서도 한국인의 민족성을 대표할 수 있는 나타내 표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을 많이 적어야 될 수 있으면 우리의 그 국민성을 또 그 안에다가 흙 속에다 넣고 싶은 작업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 그 이제 가마에 불 떼서 그 처음에 그 뺐을 때 그때 그 기억을 좀 이야기해 주신다면. 아 그거는 그 말할 수 없죠. 그 전날 불 떼고 나서도 보통 바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이틀 만에 끝내거든. 끝내고 그때 뭐 지금은 한 3일 만에도 끝내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계속 이제 돌려야 되기 때문에 하루 쉬었는데 그 하루를 쉬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 나왔을까 궁금하지. 근데 재밌는 거는 그때도 장작으로 뗐기 때문에 이제 가스불이라면 거의 뭐 100%, 90 몇 프로 나오지만은 장작으로 떼면은 위험성이 많아. 근데 그거 떼다 보면은 제일 잘 나온 게 그 중에서 꼭꼭 저 한여만 아쉽게도 잘 나온 게 깨지고 그래 불 속에서 그런 게 있고 또 한 가지 에피소드라면 집사람이 설거지하다가 쭉 하다 우연중에 이거 그릇을 깨는 거야. 깼다 그러잖아. 아니 그러니까 집사람 처음엔 얘기 안 해. 근데 다음날 이제 내가 아쉬워하거든. 이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깨져갖고 저 하다 보면 얘기해. 여보 사실은 내가 전날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깼다. 그래서 자기는 이거 아무래도 여보 가마 뭐가 문제 있겠는데. 근데 그런 것이 알게 모르게 이런 그러한 것이 또 그게 또 비틀어져 있더라고 묘하게. 그리고 이제 그래갖고 좀 아쉬움을 이렇게 버린 적도 많은데, 근데 그건 비일비재 그게 있으면서 또 새로운 걸 만들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아쉽지만은 또 한 가지는 내가 이제 이게 도자기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게 부청사기 대표적인 것이 이남 화려한 것도 이남은 어떻게 보면 화려한 것 도자기. 근데 거긴 내일 제일 좋아하는 건 귀알이야. 귀알이 붓질로 하는 게 딱 그는. 근데 내가 한번 일본에서 전시가 있었는데 뭐냐 다완에다가 딱 한 가닥 붓질을 딱 그은 거, 일필이질 그은 거야. 딱 걷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 이게 뭐냐면 사람이 그때 당시 내가 배운 게 뭐냐면 의식을 하면 안 된다. 뭘 잘 만들려고. 무의식 속에서 의식이 나와야지 의식 속에서 무의식을 만들려고 눈에 보인다네. 근데 이제 내가 일본 했을 때 그거 너무나 내 마음에 들어. 그건 내가 싸고 하드백에다 넣고 가져갔는데 햇빛 딱 하나가 제대로 오는데 그것만 딱 깨지가. 그래서 이거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아직도 이걸 참고로 해서 열심히 더 하라는 뜻이구나. 정말 아쉬웠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그러니까 붓 한 가닥까지만은 거기에 많은 이야기가 그 붓질 속에서 그 딱 한 성 그거 하는데 그 안에 많은 걸 있다는 거예요. 화려하거나 뭐 섬세하지도 않아. 그냥 어떻게 보면 물르듯이 자연스럽게 딱 한 가닥이 그렇게 적어다네. 그래서 그런 거 참 그런 것이 지난 날은 이제 그때 당시는 이 도자기를 하다 보면 당시에는 어떤 입장에서 아쉬워도 그것이 앞으로 미래를 위한 큰 공부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해야겠다는 어떤 식으로 내가 흙을 대하고 어떻게 정식으로 장인 정식 이어갈 것이라는 그런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무안에서 1974년에 무안에 왔을 때 그때 기억 한번 뭘 보셨어요? 그때 당시는 우선은 그 돌아다니면서 옛날에 그 가마털 돌아다 보니 거의 다 무너지고 다 없었는데 그 우리 몽탄에 그 옹기 마을 가니까 전부 아까 뭐 얘기했듯이 가마도 작업 옹기 가마 장소만도 5군데 있었고 그리고 장작 가마도 2군데 있고 전 모든 그 마을 분들이 그거 하는 거 보고 왜냐면
흙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 예. 근데 그 사람들은 벌써 음. 오래 몇백 년 전서부터 그걸 다 가옥으로 이어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 자연스럽게 많이 다루는 데서 이제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예. 옛날에 그 물길로 옛날에는 뭐냐 운송수단이 예. 그 육로는 힘들었어요. 오지. 예. 그러니까 항상 그 옛날에 가마터를 보면은 예. 그 바다나 강을 끼고 있었어요. 배가 들어올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보면 좀 몽탄도 그 안에 대칠 이런 데는 조그만 여울 강인데도 강도 아니라 내인데도 예. 물이 그 밀물로 들어오면 예. 차니까 그때 싣고 가려고 산골까지도 물이 백길이 들어간 데까지는 그 안에서 가마들이 많이 있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때 간척이 안 됐을 텐가요? 안 됐었지. 아니 간척은 그 몽광리 앞에 그 옛날 일제 시대 때 기차 놓느라고 간척한 거예요. 예. 그래갖고 거기가 이제 그런 거지. 옛날에 석정포골에서 상당히 그때 활발하게 움직였었지. 예. 석정포고가.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옹기가 그쪽에 그렇지, 싫고 내가 인상이 이분들이 이제 옹기 싫으면서 막걸리 한잔 네. 마시면서 옹기 실는 사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자료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거 다행히 하나 찍어갖고 해양인물 시간 가면은 그 사진에서 옹기 실는 사진이 있는데 네. 막걸리 그때 내가 해양인물 박물관 준 거예요. 그 자료를 우리 아가 찍어서. 예. 그럼 왜 무한문청입니까? 다 아, 수완문청이 그런 있잖아요. 것이 있는 것이 중요해. 그래서 내가 아까 예. 이러려고 했는데 예. 무한문청이라는 게 사실은 다른 데서 우리나라는 이북서부터 문청이 굉장히 많은데 예. 1930년대 일제시대 때 예. 그 야마다 망기치라는 사람이 이쪽에서 예. 뭐를 했냐면은 도자기 가마를 구웠어. 예. 그래갖고 그때 당시 옛날 걸 그대로 그걸 어떻게 하면 저는 지도를 해주면서 우리 한국 도공을 이용해서 만들어갖고 가지고 예. 그 만든 것이 한국의 그 서울의 골동품으로 나와서 골동품상에도 옛날 거잖아. 이 네. 사람이 왜냐면 그런 것들을 많이 토중품이라서 네. 그 묘 같은 데서 흙 속에서 파나 네. 묘 네. 저거 해가지고 그런 걸 많이 수집을 한 거야. 예. 그래갖고 보냈는데 자기가 만든 것까지 보냈는데 그것이 그거 진짜인지 알고도 많이 유통이 된 거야.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앞으로 세월이 한 100년쯤이면 그때 맞는 것이 후세 사람 절대 모를 것이다. 예. 그만큼 하여튼 거의 똑같이 만들 정도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가서 놀란 게 우리는 보면 어느 정도 알거든. 네. 무한문청이라고 하죠. 반무지덤봉이라고. 왜냐면 보성은 전체 덤봉을 한 거고 네. 여기는 뒤쪽이 이제 어느 정도 남녀 있고 하는데 그 일본에 같은 그걸 무한문청을 옛날에 일본 사람이 그거 가지고 이건 자랑을 하더라. 근데 우리 보면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데 이런 걸 했구나. 그런데 예. 하나 특이한 점은 왜 그걸 나타내냐면 이 사람들이 만들어서 말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예. 형태가 우리가 도공들이 만든 것보다는 일본화된 거야. 조금 더 예. 형태가 지금 예. 다와나고 비슷하게 예. 아주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거의 그걸 최대한으로 예. 장점을 살려갖고 비슷하게 만든 게 있더라고. 예. 그런 거는 그때 당시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 그리고 그 우리나라의 그 도자기 분청 쪽은 모든 건 일본에서는 무한분청이라는 무한모노라 그래. 예. 무한모노라는 거는 일본에서는 분청을 무한모노라 그래. 무한물, 예. 무한하고 가라모- 노하고 예. 물자는 모노라고 그러는데 무한물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일제시대 때 여기서도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망은면 하고리. 마침내 편한데 그게 있네. 무한 망은면 하교리 이쪽서부터 해가지고 여기다 보면은 뭐라고 되냐 이전부터 이전하게 생겨있던 음달을 할 수 있는 다환을 보았으나 수년 전부터 무한무지 계열본 수법으로 말차단을 굽기 시작했다. 이 말차 다원의 형태 등에 관해서는 발굴품의 무지 귀할문을 발굴한 것을 보고 필자도 여러 가지 지도를 내서 몇십 개 구워보았다. 꽤 좋은 다원이 나와서 서울 등지에서 골동품, 무한도자기, 골동품에 보내서 무한도자기를 5인데 높은 가격에 팔렸다. 그리고 무한다원도 상당히 널리 그래서 그 덕분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한에 있으면서 이렇게 그때 당시 중점적으로 일본도 보내고 있고 서울로 일본도 보내고 그랬거든. 예. 그러다 보니 일본에서는 우리의 어느 지역을 따라가면서 이 사람이 무한에서 보냈기 때문에 무한 분청이라는 거 일단은.
무안에서 출발해 모든 것이 영광이고 보성이고 광주고 다 필요 없어. 무안에서 책자를 보면 다 무안에서 이 사람이 전부 수집해서 무안에서 모아서 무안에서 보냈던 거야. 그래서 무한 그렇지.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 보성 것도 뭐 그러니까 경주 것도 다 무한 그렇지. 이쪽은 전라도 것은 전부 다 전라도, 전라도 것만은 그 이 사람이 왜냐면 그걸 모아가지고 다 읽고 골동 분점이나 서울이나 일본으로 보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무한 번호라. 조선 시대 때 뭐 다 고려시대 때 가라모노 그 당물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비슷한 거겠네요. 토중 대개는 그 토중 흙 속에서 나온 것들을 많이 그때 한 거 있잖아요. 그때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돈 내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한테 갖다 주면 돈을 제법 짭짤하게 줬거든. 네, 그래서 이건 다 음단옥으로 사용했던 건데요. 그렇지. 왜냐면 그때 당시 일본에는 외관에 그 정도 있었어요. 일본 다는데 근데 이쪽은 이쪽 나름대로 독특한 또 다원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무안 다원의 특징을 말씀해 주시죠. 특징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 국내 학자들도 무안문청은 그 다원 같은 거는 마찬가지지만 색깔이 차가워서 차색이 잘 안 나온다는데 그거는 하나만 보고 둘을 보는 거예요. 그 뭐냐면 나중에 이제 그 우리나라 지금 저 그 분청사기로 제가 강경숙 교수도 전부 일본 사람들 써는 거 그 시대 거 보고 그걸 다 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이쪽에도 얼마든지 훌륭하고 보성 거하고 틀리지만 또 여기 나름대로 훌륭한 것이 있더라고요. 일단 내가 사진 보여줄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게 있었다는 얘기죠? 그 반무지 덤봉인데 여기 그 반덤봉 말씀하시는 거죠? 덤봉 반무지 덤봉인데도 색상이 다른 우리나라 국내에서 쓴 그 다완 책상 쓴 것을 다가 쭉 훑어보면은 무안에서 나온 거 나오긴 나오는데 그런 반무지는 무안 쪽에서 주로 나왔지만은 뭐냐면 차를 마시면 차가운 분위기에서 좀 아쉽다가 이런 식으로 되게 돼 있어. 근데 그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옛날 일제 시대 때 그거 그 몇 개 그 해가지고 그 지금 우리 그 몽타나 대치를 하면은 도편 보면 깜짝 놀래. 이렇게 이쪽에도 이렇게 색상이 좋은 게 나오는지 모르는 거 차색이나 그 좋은 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걸 보고 그대로 흉내내서 일본에 냈던 거예요. 그러면 반무지 덤봉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죠. 여기서 다 나오지. 이쪽에서는 주로 뭐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그밖에 이쪽에서도 청자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다 나와. 그러면 그 덤봉문증 나옵니까? 완전 덤봉은 안 나오지. 반무지 덤봉만. 덤봉은 반무지 덤봉만 있고. 귀할 이남은 이렇게 나오는 그 이남은도 아까 여기 이남은도 이게 청계면 대봉리에서 이남은 가만터가 있고 그리고 또 목포대학교 바로 옆쪽에 펜시장인가 그 뒤쪽에도 또 그 이남은이 많이 도편이 발견했는데 여기 이 사람이 쓴 거에는 청계면 대봉리에서 이남은 가만터가 있었다고 나오는 거예요. 무안문청의 실체를 외부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무안문청의 이제 그 보성하고 다른 건 한가는 그 덤봉 반무지 덤봉 나오는 게 아니고 귀할 편호라든가 귀할 붓질하는 거 그런 것이 조그만 항아리에다가 이런 것이 이쪽에서 많이 나왔단 거예요. 또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귀할 그 터치가 그렇게 저거 했듯이 이쪽에서 하는 것은 그리고 일본에서 유명 야나기 무네요시라는 그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우리 한국의 귀할 분을 보고 장문에서 책을 썼어요. 너무 좋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자는 굉장히 귀족적인 분이고 백자는 양반적인 기질을 가진 분청은 그 정말 서민적에서도 한국의 국민성 그대로 나타나는데 이 귀할문이야말로 너무 선이 자연스러워요. 일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자연스러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성 때문에. 중국도 그게 안 돼. 중국에는 우리가 저 덤봉이라는 자체는 중국에서 넘어온 거야. 송나라 때 넘어와서 그때 단절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무안하고 중국하고 그때 당시에는 무안포구하고 교류가 많았었어. 무역 교류가. 그때 자연스럽게 중국은 끝나면서 그 수법이 고려에서 이주로 바뀌면서 덤봉문청 기법이
강국으로 된 거예요. 근데 덤봉기법이 하게 된 큰 이유는 뭐 잘 알겠지만은 청자는 불교의 뜻을 가지고 있고 네. 그 분청의 그 덤봉분청을 하는 거는 유교적인 사상이 있더라고요. 백자 네. 신세를 승선하니까 그것 때문에 당장 그때 당시도 백자는 조금씩 나왔지만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하니까 최대한도로 하얗게 많은 그때 겉에 분장을 시작합니다. 네. 중국에는 이미 있었고 네. 근데 중국에는 우리가 나라에 들었을 때 이미 그거는 없어질 시기였어요. 네. 근데 그거 했던 것이 자연스럽게 중국하고 교류하다 보니까 중국에 그때 뭐 도공이 들어왔는지 어쩌지 모르지 그 수법이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무안에서 이렇게 꽃피우게 된 거죠. 이쪽에서. 그럼 중국 것을 그 이어받은 건가요? 그러면 아니면 뭐 그러니까 조금 거기하고는 좀 독특하게 우리 나름대로 제죠. 어떤 다른 점이 있나요? 네, 그리고 이제 귀할문은 왜 귀할문이 나왔냐면 그때 당시에는 하얀 그 화장토 네. 분장을 할 수 있는 네. 화장토가 이쪽에서 굉장히 귀했어요. 네. 근데 그것이 너무 귀해가지고 귀화는 뭐냐면 덤벙할 거 하나면은 귀화를 하면 3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양으로. 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 이제 귀할문이 탄생했는데 오히려 예. 그것이 이제 외국에서는 외국 사람이 그렇죠. 볼 때는 아 이게 너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귀할은 중국에 없나요? 응? 중국에는 귀할이 없나요? 없지. 예. 그 귀할 그 자체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귀할은 뭐 안에만 있는 건 우리 아니죠? 한국만 있는 거예요. 다른 데도 있죠, 귀할은. 한국만 있는 거예요. 그럼 귀할의 출발점은 뭐 아닌가요? 그렇다고 봐야지 이쪽에서. 예. 그러면 이제 선생님의 작품의 역사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처음에 백자도 하셨잖아요. 어떻게 이제 1974년부터 이제 이쪽에 적응하던 시기. 이제 그거는 내가 여기 내려오게 이제 뭐 다시 돌아가서 도움에서 내려오게 된 이유서부터 얘기하자면 내가 그 백자를 하고 청자 같은 데가 얘기했잖아요. 청자는 기적적인 분위기, 백자 양반적인 분위기인데 극속에 나를 이게 표현을 할 수 없고 마음을 심을 수 없으니까 이제 시간 나면은 박물관을 많이 가본 거예요. 네. 국립중앙박물관 가서 보면 분청이 이렇게 뭔가 아쉬운 또 많지만 어리숙한 것 같죠. 그 속에는 따뜻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국민성은 대체적으로 따뜻한 국민이거든. 마음이. 이제 그 속에는 그 분청 속에는 따뜻한 마음이 약간 어설프고 화려하거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지만 문양이나 이런 것이 아이들이 막 어떻게 보면 막 연필로 그은 것 같은 그런 문양도 다양하지만 그런 것이 오히려 나한테는 그런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거를 어떻게 응용하고 할 것이냐 해서 한동안 내가 하다가 안 한 이유는 이제 이쪽에서 그걸 하다 보니까 도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네.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에서는 나가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분청을 하셨던 거예요? 활동은 거의 일본어로 내지. 이남은. 처음에 몽평리를 열었을 때 그때는 어떤 작업을 하셨어요? 이남은 작업. 이남은 작업. 해갖고 거의 다 일본어로 내보냈지.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발전해 오셨는지 그 다음에는 이제 쭉 하다 보니 세월이 우리나라에서 차분을 해서 우리나라의 거의 최초의 다구를 만들기 시작했지. 네. 그 시작의 동구가 우리나라에서 차를 하기 전에 이미 일본에서 차도구를 주문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벌써 이남원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일본에서 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타도구를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선도주자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뭐 차 도구 종류만 몇십 종류를 만들었지 뭐 연대야.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때 손잡이 그 다관 행파요. 그렇지, 그 잡는 거. 예. 그거 해가지고 거기에 거의 다 그 일본 내는 거는 이남은 위주로. 일본은 이남. 선생님 작업의 특징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내 작업이 이런 작업이다. 뭐 특징이라면은 요즘 들어서는 주로 남들이 안 하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이남문을 주로 많이 이용해가지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세월이 흐름이라는 게 시대의 조류도 타야 되기 때문에 형태를 지금의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형태로 약간씩 변하거든요. 전통적인 형태도 있지만은 요즘에도 어울릴 수 있게끔 다양한 예를 들어서 이남문으로 만든 아까 차 항아리도 되고 다양한 쓸 수가 있는 그런 거라든가 그래서 현실과 접목해서 많이 지금은 하고 있지. 그럼 선생님 이제 귀할도 있고 반덤벙도 있는데 왜 이게
이나무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아, 그거는 예. 지금 이나무는 워낙 다른 사람들이 할 수가 있지만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시간이 하나의 시간이 너무 많이 가. 하나에 몇천 번, 몇만 번 손이 갈 수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요즘 그거 그냥 뚝딱 해서 만들려 그러지 그 하나를 가지고 며칠씩 시도하면서 그걸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근데 안 하지만 나는 이제 남이 안 하는 거를 하고 그러면서 또 고군고구지만 예를 들어서 저런 것들은 저게도 이제 저런 그 중에서도 이제 저 가끔 저런 작업을 하는데 귀할머니 저것도 귀할머니 저것도 뭐냐면은 저기에는 난 저 속에는 이제 이야기 스토리를 집어넣은 거지. 그러니까 저기 보면 해와 달도 있고 그 솥대도 있고 그 귀하리는 시간의 흐름도 나타나요. 360의 흐름. 그리고 솥대는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모두 우주의 전체를 나타내는 거를 하지만 저런 거 어쩌다 하나씩 하고 이제 저걸 그래서 요번에 좀 몇 점 난다고 봤는데 오래간만에 문제는 저렇게 해가지고 이쪽에서는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우선은 도자기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뭐가 뭐 나가야지 뭐 흙을 사거나 뭐 다음 작업이 이어지잖아.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생각을 좀 바꿔서 작품과 그 일반인들이 저렴하게 또 구입할 수 있게끔 좋아하지만 그거를 좀 연구하고 있고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작품과 분리시켜서 저희는 이제 무한 분청하면 반덤벅이나 귀화를 생각을 하잖아요. 인상적으로.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나무 작업을 하셔서 왜 그걸 다른 작업을 안 하시는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남이 안 하는 거. 예. 남이 왜냐하면 그 수많은 거 이쪽에는 이나무는 나쁘냐 하는 사람이 거의 안 하죠. 이나무도 무한 분청이죠. 응? 이나무도 뭐 아까 세 가지. 그 저기 아까 얘기 대목이 여기 가마터도 있고 청계면 대목에 보면 그 옛날 그 가마터도 있고 이나무 가마터도 있고. 전통적인 작품은 그 발굴품이나 아니면 그 야마다 만기치로가 쓴 책에서 디자인을 많이 착안하시는 아니 거예요? 그렇지는 지금은 많이 지금 그 현실에 맞게끔 많이. 옛날 전통적인 작품은 어떻게 디자인을 착안하셨는지. 거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저 일본 사람들은 차도구를 위주로 많이 만들었다고. 차도구 위주로 많이 만들었고 나는 뭐 그거를 이제 차도구를 이나면 지금 차도구를 좀 안 하는 이유도 하나가 너무 시간이 많고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누가 구입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안 하는데 좀 생각을 근래 바꿔요. 최근에는 좀 그런 것도 몇 점 해볼까도 좀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한국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좀 다르죠. 다르죠. 그 일본 요즘 행파형이 좀 인기가 아니라 후파형이 인기잖아요. 보리도 좀 이런 형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통상적으로 행파형은 일본식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후파형은 우리식이, 상파형이나 후파형은 이제 우리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일본식이 맞죠? 행파형은. 글쎄, 그거는 그 일본도 그 일본에는 그 예전서부터 이 형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주문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는 뭐 70년대 그때 몇 말쯤에는 그걸 사용했기 때문에 단 하나 그것이 이나무로 일본에서도 다구는 없었어. 그러니까 내가 일본에 낸 것은 그 이쪽에서 이나무 위주로 해가지고 일본에 냈던 거지. 무안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전통이 아주 이제 무안군에서 최근에 이제 도자기 클러스터 이제 이야기 나오면 도자기를 주력 사업으로 좀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생각이 좀 있으세요? 아무리 자기가 작품을 하고 싶고 뭐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소비가 필요하잖아요. 클러스터 그걸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소비하는데 도움이 되죠. 솔직히 얘기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해갖고 뭐 돈을 벌죠. 어차 그런 거보다는 이 전남권은 아직은 좀 약해갖고 사실 도자기해가지고 겨우 밥 먹을까 말까야. 그래서 이제 그 클러스터 사업이 활성화되면은 아무래도 좀 낫잖아요. 기대와 희망이지. 좀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옆에 이제 최대한 더 협조하고 같이 이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 도자기를 하느냐, 무한 부청을 특화시키느냐가 차이점이 있는데 이제 방향은 잘 잡을 것 같아요, 분이. 그
우리 전통 쪽에서는 우리 지금 협회나 이런 데서는 우리 군청의 기법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 현대 산업장에 같아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지만은 같이 이제 협업해서 나와야지 뭐. 그 우리하고 그쪽하고 완전히 작도 색깔이 틀리니까. 예. 초이선사와 관련한 이제 이렇게 묻어볼게요. 이렇게 초이선사의 고향이기도 하고 이쪽에 이제 그 천문화에 대한 이제 관심이 높고 근데 실상 이제 무안에서 초이선사가 만든 차나 그다음에 초이선사 관련된 이 도자기에 대한 복원이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거 좀 아쉽더라고. 예, 그거 진짜 우리 그 무안에 색깔을 넣어서 예. 무안을 대고 이거 똑똑 나게 이 아이는 무안에서 그 초이선사랑 큰 그 예. 있는데. 그 실제로 그 다구 이런 거 보면은 무한문청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 그런 거 하고 그러니까 너무 아쉽지. 그러니까 앞으로 크로스터 사업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무한의 색상을 낼 거면 문제는 전통에만 얽매지 않고 기법은 옛 기법과 무한문청 기법을 사용하되 그 기법에서 현실에 맞게끔 다양한 사람들이 무한문청은 좋다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거 개발해야 되겠죠. 사실 그동안 만들어진 그 초이선사 관련 도자기들은 대체적으로 이 떡차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입차에 관련된 것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무안군청이 이제 무안에서 떡차가 복원이 되면 그 떡차를 마실 수 있는 또 도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같이 발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아쉬워서. 아니 그거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형태나 이거를 이해하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어떤 기능을 가졌을 때 형태에 대해서는 미진하거든요. 똑같이 말이 어떠한 형태를 했으면 좋겠다 얘기 들어서 한 거하고 우리가 했을 때는 좀 받아들이는 게 틀려. 원래 그 원했던 거하고 우리하고는 기능만 있을 뿐이에요. 도자기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색깔로 이런 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예를 들어서 의뢰가 들어오면 그때는 그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전문 연구자들이 그 도자기에 이제 초이선사의 차를 마신 도자기 원형에 대한 연구를 해주고 다음에 차를 복원을 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얼마든지 제작이 가능하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전문가들이 할 일이니까. 그러면 이제 근데 실제로 무안이 이제 저도 느끼는 게 뭐냐면 원형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 원형을 갖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릇만 이야기하지 실제로 원형이 없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에 뚜렷하게 무안에 대한 그 다구 다완분이 없는 거야. 그 밖에 거는 지금 뚜렷하게 무슨 적이 없어. 전혀 자료가 없는 거니까 우리가 아는 거는 그러니까 다완의 반무지 덤먹이 그 정도뿐 알 뿐이지 다른 거는 무슨 자료가 있어야지 뭐 형태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저거에서 이거를 이 형태로 뭐 한다 그러면은 그게 그 얼마든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 주로 이제 선생님 작업은 어떤 물레 작업을 중심으로 하는 건가 아니면 물레 작업이 발물레도 하고 지금 이런 건 발물레로 만든 거고 전기 물레도 하고 거의 이제 큰 것들은 발물레로 하고 다른 작업도 하시고 뭐 호일링이나 붙이기 뭐 다른 여러 가지 기법을 이용해서 다양한 기법들 원래 무안군청은 그러면 그 물레 작업이 주였나요? 그 물레 작업 그 당시 뭐 타렴이라든가 호일링이라든가 이런 것들 없었나요? 이런 건 있는 것 같아. 내가 못 봤는데 우리 무안군청에서도 그 무안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큰 거 있어. 조화문이라고. 그거는 거의 다 일본에 가 있는데 우리 국내에는 없어. 거의 일본에 가 있는데 그런 거는 옹기 기법으로 해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상당히 커. 옹기 기법이 이제 판상기법이나 이쪽에서는 판상이고 경상도는 줄삭기라 해서 코일링이고 전남은 판상기법이라서 판으로 늘려가지고 그 옹기기법으로 하는 건 그런 게 있는데 그냥 이렇게 크기가 높이가 이 정도 되지. 그런 거 일본에 다가 있어. 없어요 국내. 하여튼 아쉬워가지고. 떡차로 바른 것은 끓여 마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화로에다가 끓여서 이제 그 완회나 혹은 종이라고 하죠. 종에다가 그 잔에다가 따라서 마시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에 맞춰서 도구가 그것도 다 할 수 있어.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만들면 너무 예쁘게 만든다는 얘기야. 문제는. 그래서 분청이라는 건 내가 얘기했잖아. 뭔가
조금은 순박하면서 투박하면서도 예. 나는 시간은 흐르면 처음보다 하면 시간이 흐르면서도 정겹고 우리 것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네. 깊이가 있는 그런 계절에는 지금 선생님이 그 담는 인화문은 어떤 그림이 들어가나요?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뭐 연잎 같은 것들인데 그 영광에 될 수 어울리는 도자기에서는 영광에 또 도장도 찍고 네. 이게 보통은 우리 인화에 국화문을 제일 많이 이용하지. 그 예. 크기도 다양하게 저 있고 저 하면서 이게 전통적인 문양인가요? 그렇지 이쪽에서 많이 해. 옛날에 나무 근데 가공이 이제 아니었나요? 옛날보다 이렇게 큰 건 없었는데 예. 지금은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제가 보기에 좀 많이 변형을 시켰지 도장도. 예. 나무 가공이 아니라 이렇게 가는 그 거구나. 도자기를 네. 여기다가 고고가지고 유약을 안 바르고 이렇게 예. 해가지고 이거를 예. 찍고 저 하는데 예. 너무 예쁜 문양이 너무 많아. 보신 와중에 이렇게 무한불청에 대한 역사 또 선생님의 도자기의 역사 이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해 주시면. 그래요. 나는 네. 이제 어느덧 나이도 이제 70대 중반에 들어가고 내가 어차피 이쪽에서 전남을 최초로 하기 때문에 후배들이 네. 마음 놓고 이 작업할 수 있는 여건만 갖춰줄 수 있으면 네. 참 좋겠다. 네. 는 항상 뭐 나도 중요하지만은 같이 더불어 함께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 후배들이 그 좀 여유 있는 사람들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좀 어려운 분들이 네. 많기 때문에 네. 그 마음 놓고 정말 작업만 매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선배로서는 어떻게든지 그런 길을 네. 조금이라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네.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